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볼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 뭐 지수별 혼조 장 막판에 좀 트럼프 국방 예산 거부권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좀 뭐 트럼프의 행보가 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의회가 승인한 국방 예산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추가로 이렇게 뭐 국가안보에 중요한 조치 포함하지 않게 중국에 주는 뭐 선물 보따리라고 좀뭐 비난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추가로 뭐 이런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높이자라는 그런 주장도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어쨌든 그런 가운데 뭐 이렇게 내용도 나와 있고, 그런 가운데 뭐 미 증시는 오른 업종이 그런대로 많은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은행 쪽도 올랐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건 자동차 부품 쪽, 자동차 부품 쪽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해운 쪽도 좀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뭐 업종 상승률이 좀 높았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가운데 뭐 니콜라는 뭐 급락을 했어요, 미 증시에서. 뭐 사기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쓰레기 트럭 뭐 계약 취소로 주가가 뭐 폭락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협업을 하려고 뭐 여기 납품 계약을 뭐 취소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뭐 공동으로 개발을 공급하기로 뭐 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 취소가 됐다 그러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상황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 오늘 뭐 미세먼지가 굉장히 좀 심해요. 어제 뭐 밤부터 뭐 좀 심해진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바람이 뭐 이런 식으로 불고 있더라고요. 약간 어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게 뭐 지도 보면은 불면서 약간 이쪽에 이제 공기가 좀 정체되는, 여기 이제 중국에 미세먼지 좀 상당히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 바람 방향에 따라 또 추가적인 미세먼지도 강하게 좀 올 수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뭐 미세먼지가 좀 심한 하루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아침 기온이 좀 춥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제 정말 핫했던 내용이죠. 사실 이거를 뭐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어제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LG전자가 좀 정말 강한 흐름이 나왔고, 내년 뭐 이렇게 법인 신설한다, 지금 합작법인 뭐 진행한다라는 부분이고, 임직원 1000여 명이 좀 합작사로 이동을 한다고 해요. 뭐 그렇게 해서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뭐 캐나다 업체랑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그 업체가 시장 점유율이 꽤 높은, 뭐 세계에서 좀 높은 그런 부품사 인 가운데 뭐 글로벌 3위 자동차 부품사인 뭐 마그나와 뭐 합작법인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LG 그룹이 굉장히 뭐 전기차의 미래를 걸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합작법인 개요는 나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워낙 어제 그래서 요거 LG전자가 움직이면서 워낙 LG로 엮이는 종목들은 정말 다 움직였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하루였고, 그런 가운데서 올라가다가 또 막판에는 하락이 굉장히 좀 나오면서 윗골이 달린 종목들도 꽤 있었고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LG전자의 하루였다 어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오후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다음 기사 보면 현대차 지금 유럽 친환경차 시장 10만 대 초 읽기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친환경차에 대한 부분이 뭐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어쨌든 내년은 정말 친환경차, 전기차와 이제 뭐 수소차, 그리고 그 안에 뭐 다 들어갈 수 있는 또 자율주행, 그리고 또 추가로 조금 더 미래로 보면 플라잉카에 대한 부분까지 굉장히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의 계속적인 어느 정도의 뭐 지금 조금은 쉬더라도 다시 한번 뭐 가는 그런 내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단독 기사로 해서 이렇게 나온 기사이고, 뭐 여기에서 뭐 이렇게 내보냈대요. 그런데 이제 정규장에서 어쨌든 지주사 CJ 주가가 상승이 어제 나왔었죠. 결국에 이런 부분이 미리 선 반영되면서 움직인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니 CJ 올리브영 지분 하는 거랑 뭔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이거를 팔아서 지주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예상된다. 매입해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를 높이거나 향후 삼성재원을 활용될 전망이 나온다. 뭐 이렇게 내용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뭐 요런 지금 올리브영 지금 기업 공개를 하려는 과정 속에서 오너 일가의 지분이 사모펀드 쪽으로 좀 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됐고, 뭐 지금 매각 대상자로 이렇게 펀드가 낙점이 됐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영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2022년 증시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장하면 굉장히 좀 많이 어느 정도 시총이 평가를 될 것 같아요. 평가가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뭐 1조 원대 후반으로 뭐 알려졌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이런 뭐 상장 이슈도 CJ의 계열사 상장 이슈도 있는 가운데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만약에 CJ 지주사 CJ에 관심이 있다면 오히려 이 기사는 조금 확인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기사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헬스케어 훈풍 타고 임플란트주 디오 매물로, 지금 디오도 정규장에서 상승이 좀 나왔었죠. 지금 이러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선방향 진행이 됐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선방향되면서 진행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내용이고, 지금 어쨌든 뭐 기존에 기업 가치 커서 뭔가 더 뛸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 뭐 적정한 좀 더 기업 가치를 평가받으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M&A 뭐 매물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개 기업 간의 그런 뭔가 여러 가지 합작 액션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산업과 기업들의 뭔가 재편이 좀 이루어지는 과정에 놓여 있다, 이 코로나 속에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안 좋은 기사죠. 한국 이제 중국에 수출한 거는 하나밖에 없는데, 중국 업체들은 국내에서 돈을 벌어갔다라는 거고, 현재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식의 상황 속에서 국내 게임 업체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개선되면 실적이 대폭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으로 지금 뭐 정부가 불균형 개선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롯데케미칼 매출 20% 내는 대상공장 다시 돈다. 지금 화재로 중단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공정 점검하며 재가동 채비를 하고 있다. 9개월 만에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요거 적자 수모 딛고 다시 내년 1조 클럽 복귀 전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 요런 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는 뭐 빠지는 과정 속이었는데, 한번 뭐 기술적 반등 살짝 주던가 아니면 추가 뭐 기대감을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다른 기사 보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사죠. 어떻게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상장사가 뭐 거의 1조 원치의 뭐 수출했다는 내용의 공시를 띄웠고, 그게 태국의 더블A, 우리가 많이 쓰는 복사 용지 A4 용지, 바로 그 회사에 뭐 수출했다는 뭐 공시를 내보냈었는데 결국엔 가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 최대 주주 같은 경우 이런 식의 굉장히 낯선 곳으로 돼 있는데, 지난 9월에 이곳이 바뀌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고, 결국에는 최대 주주가 중국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 기타 법인으로 굉장히 매도가 많이 나왔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공시를 가지고 장난질 치면서 매도를 때린 거 아닌가라고 굉장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런 공시 이후에 한국 지사를 통해서 여기 더블A는 체결한 적 없다 라고 반박을 했고,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보면 결국에는 허위 공시였나, 지금 공급계약 23일 장 마감 후 어제 장 마감 후 철회를 했다. 그러니까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해서 기사 그 공시를 내보내고 그 공시가 철회됐다. 그러니까
이 주가 상승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들이 따라서 이 공시만 믿고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여튼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대 주주가 중국 업체이거나 또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불신을 갖고, 어느 정도는 불신을 갖고 좀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과거 이제 중국 기업의 국내 증시에 상장돼서 중국 고섬이라고 해서 굉장히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다 거의 낚였죠. 이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놓고 다 투자를 하고 뭐 상장도 한 건데 정말 엉망이었다. 실적 거의 뭐 하여튼 뭐 회계를 그냥 조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 시장에서 퇴출됐던 역사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 원양 자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최대 주주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주식이랑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뭐 세금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 이제 뭐 달라지는 공제 항목들이 이렇게 있대요. 직장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이런 가이드들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좀 더 뭐 세밀하게 뭐 보려면 어떻게 보면 뭐 굿세션 사이트를 해서 가서 좀 살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내용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기사가 좀 꽤 잘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정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기사는 아닌데 이런 일정이 있어요. 국제전자 제품 박람회. 이거 현지 시간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기준, 항상 연초에는 이게 좀 이슈가 되면서 전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고 현지 시간 기준으로 저렇게 되고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이렇게 되는 걸로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 연말 거래일수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거 생각은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주요한 이슈로 내년에 바로 다가오는 주요 이슈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닥 굉장히 좀 뭐랄까요, 뭐 오전에 이제 좀 정말 안 좋은 흐름을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가 반전을 좀 줬다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또 한번 반전을 주면서 음봉으로 좀 끝난, 굉장히 좀 안 좋은 변동폭과 이 절대적인 폭과 그리고 이 안에서의 왔다 갔다도 굉장히 심했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정말 무리하지 않고 최대한 현금 비중을 좀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가급적 이 안에서 박스권으로 흘러가는 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매하기 좋을 것 같다. 최악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이 900도 깨면서 내려올 거거든요. 최악으로 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뭐 여기서 박스권을 돌리던, 아니면 오늘 그래도 조금이라 한 양봉이라도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살짝 뭐 양봉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요 구간처럼 똑같게 가려고 했다가 약간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어제 오전에 이런 식으로 음봉 나오면서 안 좋은 쪽으로 가나라고 해서 조금 위협을 줬다가 반전을 장중에 또 줬다가 양봉을 나오면서 그 양봉 진행 중에서 요런 흐름을 가나 했는데 다시 또 반전을 준 상황이에요. 굉장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지금 지수 상황이 복잡한 구간이다,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런 구간에서 현금 비중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상황 속에서 보는 게, 지금 당장 뭐 종목들이 어느 정도 빠지더라도 추가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해서 현금 비중 확보해놓고 다시 재매수에 대한 관점으로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여기에 안에서 박스권의 흐름이 진행되길 가장 좀 바라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고 오늘 또 추가로 밀고 내려온다면 일단,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물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캔들이 겹쳐버리면서 이렇게 몸통이 겹쳐버리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올 경우에 사실 그냥 이거를 통으로 한 개의 음봉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 더 나올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일단 미 증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가운데 과연 오늘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오늘 이번 주 어떻게 장을 마감할 것인가 좀 오늘 봐야겠고, 그렇게 뭐 희망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하여튼 결국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듯이 이 박스로 진행돼야지 올해 조금은 투자 매매하기가 괜찮고, 또 한편으로 내년까지도 좋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20일 이동평균선 찍은 거긴 한데, 하여튼 조심하면서 보고 현금 비중 높여야 된다 라는 거 이야기 드리도록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도 뭐 비슷하긴 한데, 결국 한 가지 차이점은 대형주들이 선방하면서, 특히 어제 LG전자 등,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관이 오랜만에, 약간 기관이 요즘에는 12월 들어서 수요일마다 좀 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 나오면서 양봉을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치면서 양봉을 좀 보여주면서 고가 갱신 나오는지 좀 살펴봐야겠고, 만약에 그런 코스피의 흐름이 나온다면 코스닥이 안 좋은 가운데서 결국에는 코스피를 조금 따라주면서 좀 버텨주는 흐름도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흐름이고, 결국에 조금 대형주에 대한 뭐 흐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대형주 오르면서 지수는 오르는데 또 이제 하락 종목도 많은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난 뭐 이런 구간에서 있었던 것처럼 연출될 수도 있는 가운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개장 전 이야기에서 제게 다섯 손가락 그 계열사들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라는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하락할 때는 결국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기회가 됐던 오전이 아니었나 라고 볼 수가 있는 어제 증시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제 지금 아까 이야기드린 국제 그런 CES 행사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전 쪽 그런 반도체라든지 그런 부분 해서 결국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그런 LG전자도 포함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흐름이 결국 코스피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정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재 20일 평상은 버텼는데 이거 깨고 내려오는지 한번 봐야 된다 라는 정도 체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